2주의 발전을 소개합니다. 이발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2주의 발전을 소개하는 이발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들어왔습니다. 11월의 마지막 주죠. 네, 맞습니다. 아, 오, 시간 추워요. 빠르네. 순식간에 겨울이 돼버려가지고. 제가 올해 초에 네. 등산을 갔었거든요. 마음을 다지는 마음으로. 네. 예. 갔는데 벌써 12월 등산을 가자고 저한테 꼬드기 드는 거 보니까 시간이 참 빠른 것 같습니다. 저는 등산 안 갈 겁니다. 아, 등산을 월 단위로 다니시나 봐요. 네, 근데 그러려고 했는데 네. 올해 2번 가고 또 가자고 하는데 안 갈 겁니다. 네, 뭐 등산 얘기를 했는데 겨울에 산 가는 게 또 나름 매력이 있다고 하네요. 네. 여러분. 하지만 산에서는 IT 서비스를 마땅히 쓸 게 없으므로 자가발전에서 많아요. 과연 그럴까? 많아요. 엄청 많아요. 우리 나중에 등산 특집 한번 해야겠네. 자가발전 등산 특집 한번 해. 네, 웨어러블 특집에서 기술 관련된 얘기했다가 호되게 당한 거 알죠? 저 관악산 정상에서 방송 한번 합시다. 네, 2주의 발전을 소개해 보겠습니다. 11월 마지막 주인데 예. 어떤 발전을 준비해 오셨나요? 누구 먼저 하실까요? 이번에는 윤 실장 먼저 하시죠. 제가 예. 먼저 할까요? 네. 뭐 저는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너무 좀 상업적일 수도 있다라고 우리나라에서는 생각을 하는 부분인데 중국 우리- 나라 얘기인가요? 또 뭐 받은 거야? 아, 또 돈 안 받았습니다. 그 여러분 핀테크 특집 때 네. 우리 그 안드로이드 페이, 뭐 애플페이 얘기하면서 삼성페이를 얘기했었죠. 네네. 그죠. 그리고서 그 이후에도 삼성페이가 사실 이발소에서 다루진 않았지만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에서 되게 빠르게 지금 시장을 좀 장악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써보셨나요, 두 분? 저는 삼성페이가 되는 핸드폰이 없어요. 네, 안드로이드쟁이들이 아니잖아요, 두 분 그죠. 다. 그냥 옆에서 쓰는 거 구경은 해봤어요. 옆에 쓰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예. 누구 있나요? 제 옆자리에 앉아 계신 분이 쓰세요? 네. 회사 동료들이. 네네. 예, 네. 그 어떻습니까? 그거 보고 있으면은 되게 웃겨요. 웃겨요? 난 너무 편해 보이던데, 엄청 편해 보이던데. 아니야, 딱 꺼내서 네, 안 돼요, 안 될 때 갑자기 있어요. 핸드폰을 주고 네, 결제해 주세요 이러면 아, 안 그래요? 돼. 그래갖고 네. 저한테 이제 긍정페이 좀 해주면 안 되겠니? 아, 긍정페이라는 걸 따로 그 오픈하신 게 있으신가 아, 예. 봐요. 그 이율 네. 적은 사금융인데 아, 제 자금용 같은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좋네요. 여러분들도 페이를 한 개씩 만드십시오. 제가 긍정페이 아주 우량 고객입니다. 의료 고객입니까? 포인트 적립 같은 건 안 되죠? 아, 이율도 적은데 무슨? 네, 각설하고 저는 실제로 쓰는 거 보면은 되게 이제 예전에 우리가 핀테크 때 우려했던 것 중에 그 받는 쪽, 그러니까 캐셔 분들이 그거를 적응을 못해서 예. 사실 이게 뭐예요 같은 걸로 나오던 반응들이 이제 좀 없어진 것 같더라고요. 그게 네. 프랜차이즈에서는 확실히 네.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줄고 있는데 예. 네네네. 일반적으로 슈퍼 같은 데 가면은 좀 여전히 네. 네. 나이 드신 분들이 하시면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일단 그 결제 부분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삼성이 성공적으로 좀 우리나라에 안착을 했다라고 좀 보는 편이고요. 아, 그렇죠. 네. 그 결제 기능 외에 삼성페이에 사실 붙어 있던 기능 중에 그 ATM에서 돈 뽑는 돈을 뺏으면 안 되지. 은행에 돈 많이 뺏기셨나? 네, 돈을 많이 뺏겼습니다. 돈 뽑는 기능이 있어요. 네. 그건 보신 적 없으시죠? 네, 제가 저는- 할 수 네. 없으니까. 저는 제 그쵸. 가까운 지인분이 그걸 하는 걸 이제 옆에서 본 적이 있었는데 예. 사실 저는 결제 부분보다 그 돈 뽑는 부분이 되게 편해 보이더라고요. 진짜 편하긴 하겠네요, 그거는. 네, 그냥 폰에서 그러니까 은행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걸어가면서 삼성페이에서 기능을 다 준비를 해놓고 예. 은행 가서 ATM에 그냥 기계를 올려놓으면 알아서 캐셔가 그냥 열리고서 돈 나와요. 이게 근데 네. 그 확실히 다른 것보다 좀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게 네, 아니네. 그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네네. 은행에서 이제 다 마그네틱 카드 안 되잖아요. 그렇죠. 마그네틱 카드 기능을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나 원래- 지금 완전 혼동이 와가지고. 네, NFC 모네타 칩 우리 왜 활용하듯이 설마 그 카드 넣는 부분에다 이렇게 어, 문질문질 하실 줄 안 거예요? 그건 줄 알았어. 문질문질? 그렇게 아, 그 카드 핸드폰 이렇게 비비고 있을 줄 알았던 그럴 거예요. 줄 알았죠. 그게 아니라 그 아예 기능이 그러니까 별도의 기능인 거예요. 예. 결제 아. 부분하고는 그 돈 뽑는 거하고는 음. 우리 원래 그 대부분의 ATM기에 옛날 옛적에 위피폰, 네. 피처폰 시절 때부터 쓰고 있던 그 소수들만 쓰고 있던 그 돈 뽑는 기능이 있었는데 예. 그거를 연동시켜 갖고 결제를 하더라고요. 그때 활용하던 거는 이제 IR이라고 해서 네.
이제 리모컨에서 쓰던 것들 무선 신호 같은 거. 그런 것들로 이제 했던 네.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그럼 NFC나 뭐 네.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그걸 이용하고 있다고 아니 하더라고요. 근데 발전이 뭐야 그래서?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잖아. 근데 문제는 그 기능이 되게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했지만 사실 예. 돈 뽑는 거는 우리은행에서밖에 안 됐었어요. 아 우리은행에서 은행이 정해져 있어요. 우리나라 전체에 우리은행만 됐었어요. 아. 근데 이제 그래갖고 막 대단한 것처럼 사실 삼성 프로모션에서는 TV 영상에서는 홍보를 했었거든요. 네. 근데 결제 말고는 사실 꽂아놓은 보루자루 같은 느낌이었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내년 1월부터는 전 우리나라 모든 은행과 다 하기로 계약을 맺었다고 하네요. 이거는 되게 네. 반가울 만한 소식인 게 네. 은행권들이 이런 걸 오픈을 잘 안 해주잖아요. 내가 오늘 발전이라고 그래? 얘기하고 싶었던 게 그거야. 어. 우리 핀테크 때도 그 얘기했던 게 왜 이게 안 나올까라고 얘기했던 것 중에 은행권들이 자기들 거 하느라고 이걸 오픈을 안 해준단 말이죠. 근데 삼성페이에 이거를 다 오픈했다는 얘기는 결국은 어떤 의미로는 좀 졌다는 걸 인정한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한수 접고 네. 들어간다. 저는 이게 또 다른 생각이 드는데 네, 삼성페이가 지금 많이 퍼졌잖아요. 그렇죠. 이것 때문에 이제 ATM 쪽으로도 많이 퍼질 수 있게 먼저 네네. 인프라를 까는 거고 네, 삼성페이로 그러니까 그 삼성페이 기능을 통해서 ATM에서 출금하는 네, 이런 걸 사람들이 이제 많이 쓰게 되면 그때쯤 은행이 네. 하나둘씩 우리 것도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발을 빼지 않을까. 근데 그럴 수가 있나요? 삼성페이 그 안에 기술은 삼성이 갖고 있는 거잖아요. 처음 루프페이 인수하면서 갖고 있던. 근데 그거라면서요. 루프페이가 아니라면서요. 아 그렇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니라 삼성페이 툴 안에 있는 것뿐이지 NFC를 이용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은행 자체에도 네. 지금도 원래 네, 삼성페이 외에 가능은 하죠. 가능하죠. 근데 네. 그게 사람들이 모르잖아요. 네네. 삼성페이를 통해서 알게 되고 나면 다시 자기 걸로 돌아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은행이 근데 저는 연장선에선 이미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인식이 네. 삼성페이만 이게 돼라고 인식을 해버리면 왜냐면 실제로 결제는 그거 삼성페이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잘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첫째로는 그 결제랑 은행을 마치 하나의 기능인 것처럼 방금 아망대 얘기처럼 다른 기능이지만 하나 기능인 것처럼 삼성페이란 브랜드 안에 넣었다는 점하고 이거 딱 카드네 카드. 네. 그리고 우리은행이랑 그걸 통합해 우리나라 모든 은행이랑 통합을 했다는 게 대단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러면서 사실 언론사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할 거다라고 어떤 의미로 찌라시 같은 걸 뿌린 거잖아요. 보도자료. 언론 보도. 찌라시 저렴한 발언을 또 보도자료. 보도 자료를 배포한 거잖아요. 예. 근데 삼성 측에서 이 보도 자료를 배포하면서 우리가 그러면서 은행과 손을 잡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삼성페이를 쓰고 있는 다 여러 은행끼리는 뭐 수수료 없는 이체 같은 걸 1월부터 실행하겠다라고 지금 같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핀테크 얘기 당시에 나왔던 뭐였죠? 그 토스? 토스 이런 것들이 지금 1월이 되고 나면은 예. 사실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지 되게 걱정이거든요. 음. 예를 들어 삼성페이 되는 사람들끼리 수수료가 완전히 없는 그리고 삼성페이 방식 못지않게 간단한 방식의 이체 솔루션을 내놓으면 사실 꽤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이제 적응을 하기 시작할 거란 얘기죠. 근데 삼성페이는 너무 플랫폼 종속 종속적이죠. 쪽이라서 네네. 그게 보편화되기는 왜냐면 제가 아이폰 쓰고 있으면 친구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못 받거나 맞아요. 못 맞아. 보내거나 네네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 테니까. 뭐 거기까지 이제 문제가 좀 되긴 하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려면 토스가 삼성페이를 지원을 해서 토스 그렇게 될 쓰기가 수도 있죠. 편해지면 모를까. 근데 이게 점점 이제 엮이면 네. 토스가 은행권을 지원을 해. 네. 근데 삼성페이가 토스를 지원해. 그러면 몇 단계를 지금 이제 거쳐서 해야 되는 맞아요. 거예요. 그렇지. 자꾸 이제 핀테크는 자꾸 이런 식으로 이제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무료가 완전 무료인. 아니지 삼성페이가 아이폰용 앱 하나 만들어주면 돼요. 그렇죠. 사실은. 근데 그러려면 또 반대로 아망도 말대로 아이폰이 또 NFC를 아니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손은 지원해야 돈을 되고. 보내고 받는 그런 기능만 하는 거. 기능만 하는 그런 거. 어차피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NFC 기능을 다른 어플리케이션한테 열어주질 않으니까. 일단 뭐 어쨌든 이번 주에 제가 발전으로 가져온 거는 삼성페이가 우리은행만 하고 있던 은행권 출금 기능을 예. 전 은행으로 다 확대하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뭐 수수료 없는 이체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발전을 한 거죠. 근데 저는 뭐 아까 말했듯이 플랫폼 종속적이라는 얘기도 동의는 하는데 우리나라는 유독 그걸 또 쓰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게 실제로 이렇게 시장 장악을 할 수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LG야 힘내. 화이팅. 파이팅. 네. 아련하게 얘기해줘야 돼. 아련하게. 약간 가는 느낌으로. 네, 이번 주 발전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네, 다음 다음 발전은? 누구인가요? 예, 다음 발전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혀가 약간 이상해진 것 같은데요? 제가 발음을 너무 못해가지고 요즘 발음 그 뭐지?
저기 있잖아요. 팔 이렇게 높이 들어보세요. 수직으로. 어? 그 뇌에 무슨 문제 있으면 발음 좀 꼬이고 이렇게 몸 아파지는 그거 뇌졸중 얘기하는 거 지금 나한테? 지금 26회째 지금 뇌절중이었던 있어요. 애를 뇌졸중 우려 지금 그거입니다. 네, 발전해 주시죠. 제가 준비한 발전은 네. 인스타그램에서 네. API 정책을 바꾼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지난번부터 우리 이발소 안에 그 인스타그램 자체가 뭘 자꾸 바꾸는 게 많네요. 그죠, 이제 변화를 그렇죠. 거치는 단계니까. 지금 제가 한 기억에 3번 정도 들은 것 같거든요. 이게 인스타가 뭘 바꾸는 거를. 페이스북이 뭘 갖고 있으면 네. 변화가 잦아요. 맞아. 그래요? 지금 저희가 아 맞다. 이발소를 페이스북도 하면서 느끼는 예, 건데 페이스북만 빼서 따로 이발소를 해도 한 계속 바뀌고 예, 있네요. 계속 한 달 정도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시도를 계속하고 있어. 그러니까 오. 인스타그램도 계속 뭔가 그런 거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발소를 하면서 이제 느꼈다는 거예요. 네, 이발소를 통해서 우리도 발전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뭐 어쨌든 네. 자, 인스타그램에서 API를 변경한다고 발표를 했는데 네. 어떻게 변경을 하느냐? 네. A- API가 뭔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혹시 또 모르니까. 인스타그램에서 우리가 네. 쓰는 공식 그 어플리케이션 있죠. 네네. 공식 인스타그램 앱. 네, 거기서 뭐 사진들을 보고 막 네. 하잖아요. 네네. 이 사진들 본다든지 이런 기능들을 다른 앱에서도 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원래 그런 것들이 좀 있었잖아요. 예를 들면 그때 데이팅 앱 중에 예, 뭐 틴더라는 앱이 있는데 네, 틴더에서도 인스타를 볼 수 네, 있었고, 그렇죠. 뭐 그 사람이 어떤 인스타그램에 사진을 올렸는지 이런 네네. 것들을 보는데 인스타그램에 올라간 사진을 다른 앱에서 볼 수 있게 해주는 이게 API죠. 그렇다고 볼 수 있죠. 네. 그러니까 다른 어플리케이션 인스타그램의 데이터를 끌어다 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것들. 네. 그런데 그 API 정책이 바뀐다라고 했는데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다른 쪽에서 이제 쓰는 걸 제한하겠다. 니들 그렇게 쉽게 쓰게 내가 놔두지 않겠어. 뭐 이런 좌시하지 않겠다. 그렇지. 가만두지 않겠어. 뭐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페이스북이 하던 행보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이잖아요. 페이스북은 왜냐면- 무조건 열어주는 느낌이었는데. 예. 네. 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네네. 인스타그램에서 네. 어떻게 API를 변경하느냐 네네. 자세히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네. 서드 파티라고 해요. 보통 그런 기능들을 가져다가 쓰는 네네. 서비스를 네. 서드 파티 클라이언트 네. 이런 쪽에서 그 사용자들의 피드를 가져다 볼 수 없게 하겠다. 그럼 사용자가 올린 그 목록들을 볼 수 없게 하겠다는 아니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네. 긍정이의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네네네. 그럼 긍정이가 올린 사진들은 가져와서 볼 수 있는데 네네. 긍정이가 팔로우하고 있는 사람들의 피드, 아, 타임라인 그러니까 타임라인을 내가 공개하지 인스타그램에서 않겠다는 보고 거죠. 있는 그 화면의 목록들은 다른 애플리케이션 가져가지 못하겠다. 네, 그거를 표현하지 못하겠다, 막아버리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 그 인스타그램 앱 전체에서 그 타임라인 부분에 있어서는 외부 공개를 안 하겠다라는 그렇죠. 거네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틴더 네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사람의 목록을, 사진들만 네. 가져오잖아요. 그거는 그건 괜찮고. 가능해요. 네. 그건 가능한데 네네. 그 사람이 팔로우하고 있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 키면 딱 보이는 그 화면들, 네네. 그건 가져다 쓸 수 없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스타그램 공식 앱이 불편하다는 분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예, 그렇죠. 그리고 아이패드나 안드로이드 대형 태블릿에서는 지원을 그런 안 걸 하잖아요. 지원 안 하기 때문에 네네. 이제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뭐 인스타그램 포 아이패드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맞아요. 보면은 진짜 인스타그램에서 만든 게 아니고 그냥 아무나 와서 그냥 만든 건데 네네. 그런 것들 이제 못 만들게 하겠다라는 거네요. 그렇죠. 이유가 뭘까요? 정확하게 이유를 들지는 않았어요. 그냥 이걸 이제 정책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네네. 그냥 개인적인 추측으로 보자면 네. 인스타그램에서 빠져나가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광고도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네. 뭔가 수익 사업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네. 저는 지금까지 생각에는 오로지 딱 광고가 목적이 아닌가,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그런 광고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서드 네. 파티로 네네. 그걸 끌어잡겠다라고 음. 해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볼 수 있죠. 지금 인스타그램에 그 광고 뜨는 게 예. 이게 약간 그 큐레이션 방식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뭐 그 나름 제 쓰고 관심사에- 있죠. 나름의 그 관심사를 따라가는 거니까. 네. 그럼 제 생각에는 그 API를 통해서 그동안 전송되던 타임라인에는 광고 빼고 전송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일단 1순위로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자기네 광고가 노출이 덜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거를 막기 위해서 일단 한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게 가장 가까운 예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망한 서비스가 있는데 뭔가요? 트위터가 이렇게 망했거든요. 그렇죠. 네, 이렇게 망해가고 있어요. 그렇죠. 몰락해가고 있죠. 아프지마 트위터야. 트위터가 전에 잘 나가다가 네. 2012년쯤에 거기도 이제 너네 함부로 이거 가져다 쓰지 마 하고 막아버렸어요. 그 트위터가 사실 최초로 잘 나가 그 뭐랄까 상승세를 탄 결정적인 계기가 뭐 웹 2.0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자기들 공개하는 오픈하는 거. 무조건 오픈 정책을 펼치면서 네.
주류로 올라갔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방대로 막아버렸으니까. 음. 글쎄요. 뭐 근데 저는 인스타그램은 아직까지 그 정도는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제가 보기에는 인스타그램은 원래 네네. 그런 서드파티 앱들을 방치를 했어요. 그렇죠. 신경을 안 썼죠. 네. 약간. 그걸 통해서 플랫폼을 더 키웠고 네네. 지금은 이제 플랫폼이 충분히 컸으니까 네. 가지치기를 쳐내고 우리 거에 이제 끌어잡겠다라는 심보인 것 같고 심보라니.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도 자체적으로 만든 서비스들이 많아요. 뭐 레이아웃, 맞아요. 부메랑 뭐 이런 것들 네. 거기에 집중을 해서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서비스를 사용을 하고 여기서 컨텐츠를 제작해서 올릴 수 있게. 사실 근데 이게 그 뭐라고 해야 되지?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가 맞아 죽듯이 뭐 인스타 그 레이아웃, 뭐 하이퍼랩스, 그 부메랑 이런 것들이 출시가 할 때마다 사실 이걸 대안책으로 나와 있던 서드 파티 앱들이 그냥 이렇게 뭐랄까 불나방 죽듯이 쑥쑥 없어진단 말이죠. 맞아요. 맞아요. 레이아웃 나오면서 그 뭐지? 원래 인스타 사이즈 뭐 이런 것들 다 그냥 한 방에 쑥쑥 사라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저는 옳은 정책이라고 생각은 하는데 예. 좀 아쉽다는 생각도 해요. 근데 인스타그램 자체만 놓고 보면 네네. 사진이나 영상을 공유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분명히 트래픽이 굉장히 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서드 파티에서 이제 막 가져다 쓰면은 손해죠. 어떻게 보면. 지금 유저가 어마어마하니까 이제 슬슬 그것도 준비를 하는 게 아닐까. 자원을 공짜로 끌어다 쓰는 격이었을 테니까. 예.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네. 다른 거는 걱정이 전혀 안 되는데 네네. 인스타그램은 저는 인스타그램을 되게 많이 하는 편인데 네. 인스타그램에 인스타쟁이지 인스타쟁이. 광고가 점점 많이 노출이 되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이게 좀 걱정이 되고 노출 또 횟수가 늘어난다는 네, 느낌인 점점 거예요? 제 피드에 아.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이게 인스타그램이 API 정책을 변경한다고 했을 때 제목을 보고 제가 느꼈던 거는 네. 아 드디어 다른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사진을 올릴 수 있게 해주나 보다 하고 제목을 눌렀는데 아 좋게 바뀔 줄 알았는데. 근데 점점 폐쇄적으로 바뀌는 걸 보니 아 이거 페이스북이랑은 반대로 가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게 다 열려 있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드파티 어플리케이션이 많지 않거든요. 그죠. 네, 맞아요. 그런 걸 보면은 네. 인스타그램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페이스북이 서드 파티가 없는 이유는 사실 페이스북은 공식 앱만 가지고도 크게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요? 공식 앱에 사실 뭐 일반적으로 쓰기 문제가 많긴 한데 뭐 버그도 네네네. 자잘하게 있고 네. 근데 서드 파티 어플리케이션을 쓰면 공식 앱에서 지원하는 모든 기능을 다 쓸 수가 없어요. 아 오히려 사용이 불편해지는 네, 경향이 오히려 있다는 불편해지기 거죠. 때문에. 쉽게 봐서 네. 페이스북 자체가 버그가 많아요. 네네. 근데 서드 파티에는 똑같은 버그 플러스 지네가 만든 버그까지 있어. 그걸 누가 써? 거기다 버그도 아니 기능도 적고 어. 네.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뭐 최신 기술들을 못 그리고 쓰고. 페이스북 자체가 워낙에 기능이 광범위하다 보니까. 근데 반대로 인스타는 더 문제라고 서드 파티가 더 많았던 이유가 저는 예. 인스타는 기능이 딱 한정적이고 심플하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뭐랄까 서드 파티 앱을 써도 오히려 더 추가 기능을 쓴다고 느끼는 것 같아요. 뭐 사진을 한 번에 막 세 줄씩 네. 보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예. 그런 게 좀 빠지면서 확실히 그런 분들한테는 좀 불편할 것 같아요. 인스타그램을 광고의 도구로서 쓰시는 분들 그런 분들한테 진짜 마케팅. 불편할 네. 거예요. 불편할 것 같아요. 근데 뭐 아직까지는 지금 이 하나의 API 정책 변경은 저는 여기서 크게 아까 말한 대로 더 심한 폐쇄 정책을 피지 않는다면은 나쁘지 않은 정책 변화라고 생각은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네. 아까 말씀드렸던 트위터는 얼마 전에 그 잭도시라는 분 네. 그분이 CEO로 복귀하면서 이렇게 밝혔어요. 네. 그동안 미안했어. 개발자들아. 우리 좀 관계를 회복시키지 않을래? 그렇다고 돌아오지 않죠 보통 그런 사람들은. 이러면서 얘네가 이제 API 제한한 거에 대해서 진짜로 CEO가 직접 사과를 하고 아 진짜요? 네, 제한한 거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돌아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인스타그램도 네. 이런 걸 보면 너무 제한하는 건 좀 근데 이제 제가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 결정적인 이유는 타임라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스타가 갖고 있던 몇 없는 유일한 수익 구조 부분을 제외하고는 네. 그대로 유지한다는 점에서는 저는 아직까지는 찬성한다는 거죠. 왜냐면 요 정도 선까지는 네. 봐줄 수 있다. 아니 왜냐면 걔네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페이스북 돈 많잖아. 근데 그쪽에서 용돈을 안 주나 보지. 아 그러면. 그런가? 뭐 어쨌든 그래서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긍정 씨는. 그렇죠. 지금까지 깐 거 아니야? 아니야. 깐 느낌인데. 아닙니다. 네, 어쨌든 API가 업데이트 됐잖아. 수익을 위해서 발전했다. 발전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긍정 씨는 아무튼 이번 주에 발전을 한 거죠. 발전한 걸 얘기한 거죠. 그렇죠. 약간 비판한 발언 느낌이었는데. 네, 인스타그램이 네. API 기능을 업데이트를 하면서 네.
몇 가지 제한을 뒀지만 네. 인스타그램이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뭐 이렇게 발전의 발판으로 예. 삼고 있던 것이다. 발전이네요. 발전이군요. 발전입니다. 네, 발전될 거라고 기대해야겠네요. 네. 예. 네. 인스타그램 죽지 마십시오. 트위터 힘내요. 안 죽어. 네, 다음 마지막 아망드 씨 어떤 발전을 가져오셨나요? 저는 텔레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래간만에 듣는 서비스 이름이죠. 텔레그램을 우리가 다룬 적 있나요? 없지 네. 않나요? 메신저 아직은? 서비스 메신저 때 특집. 아 그때 다루긴 다뤘었지. 네. 맞아요. 그 간단하게 뭐 다시 한번 설명해 주죠. 한 줄 평처럼. 보안이 좋은 카카오톡입니다. 절대적이진 않고 뭐가요? 보안이. 네, 절대적인 보안은 아니지만 네. 보안이 거의 상위권에 들어가는 네, 음. 그런 이야기들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우리가 그 프랑스 테러 이야기 지난주에도 한번 하긴 했었는데 예. 맞아요. 프랑스 테러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 게 네네. 프랑스 테러의 주범으로 밝혀진 IS 있잖아요. 네네. IS 밝혀졌어? 그러니까 주범으로 생각이 되는 네, 용의자로. 근데 그들이 주장하는 우리가 네. 했다. 네. 밝혀질 게 있어? 그들이 했어요. 모르는 거지. 아 또 딴 사람이 했을 수도 어. 있는 거야? 아무튼 근데 이제 그 IS가 네. 그 유럽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서 네네. 전 세계 주요 메신저들의 보안 체계를 좀 등급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네. IS 요원들한테 야 이런 메신저들이 있는데 네. 뭐는 이제 위험하고 뭐는 보안이 특출나다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요원들한테 다 뿌렸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 써라라는 걸로 독려한 거죠.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이게 네 단계로 나누어져 있었어요. 네. 안전하지 않음, 보통, 안전, 가장 안전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네. 네. 뭐 우리가 자주 쓰는 카카오톡이나 라인, 뭐 왓츠앱 그게 들어가 있어요? 거기 네. 목록에 네, 카카오톡도? 심지어 카카오톡도 있었습니다. 오. 왜냐면 오. 한국에도 IS 요원이 있었던 것으로 그때 맞아요. 네. 진짜요? 대구에서 있었다고. 소름. 네, 아무튼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 카카오톡 같은 것도 당연히 그 리스트에 들어가 있는데 네네. 사실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카카오톡 파이가 꽤 큰 편이거든요. 맞아. 그렇죠. 네. 사실은. 아, 절대적으로 크진 않지만 아시아권에서는 그래도 꽤 먹고 있는 편인데 네네네. 일단 우리나라만 해도 먹고 있으니까 그렇죠. 그것들은 이제 안전하지 않음. 아 그래 네. 쿨하게 그냥 네. 최하위. 네, 걔네는 완전 최하위. 네. 네. 최하위가 무슨 뜻이냐면 열어보고 싶으면 내 마음대로 열어보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쓰지 맞아요. 말란 뜻이구나. 네, 쓰지 말란 뜻이죠. 그렇죠. 그리고 뭐 보통 정도는 보통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좀 이제 안심하고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볼 수 있다라는 정도거든요. 그냥 폴더 열듯은 안 되지만 어쨌든 네. 좀 풀어야 되는데 네. 볼 수는 있다. 보통엔 뭐 있어요? 보통에는 애플의 아이메시지랑 그다음에 진짜요? 네, 페이스북 메신저가 있었다고. 아이메시지도 꽤 보안에 강하다라고 우리가 그렇죠. 평가를 했었었잖아요. 나름 그렇죠. 그 종단간 암호화 이런 거 있지 네. 않나요? 다 있어요. 뭐 네네네. AS 256비트 네네. 종단감 암호화 다 하고 있고. 근데 이게 보통이라고? 네, 이게 보통이고 네. 이제 그 다음 단계 안전으로 넘어가면 이제 텔레그램. 텔레그램이 안전이에요? 네, 텔레그램이 안전 수준밖에 안 되죠. 음. 가장 안전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잘 모르는 메신저들이 있어요. 뭐 챗시큐어라든지 아니면 뭐 진짜 사일런트 서클 뭐 이런 어플리케이션. 뭐야 그게? 그 개발자들만 뭔가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아니죠. 개발자들도 잘 안 써요. 너무 보안이 돼 있어서 아무도 네. 몰라. 그 편의성을 포기하고 보안만 네. 선택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런 것들이라서 네. 이제 IS 요원들이 주로 썼던 메신저가 텔레그램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타협점이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왜냐하면 가장 안전에 들어가는 사일런트 서클이나 챗시큐어 같은 경우에는 아까 임 실장이 말해준 대로 네. 편의성을 아예 버려버렸기 때문에 네. 좀 실제로 사용하기는 불편했던 거죠. 오히려 그거 쓰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 그런데 이제 텔레그램은 우리가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냥 뭐 네. 카카오톡 같은 느낌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IS 요원들의 테러 공모에 이용이 됐다. 테러를 계획을 하고 그다음에 네. 통신을 하는데 텔레그램이 활용이 됐다라는 네네.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 발전은 텔레그램의 개발자 중에 그 대표 개발자가 파벨 드로프라는 러시아 사람이었던 분인데 네. 망명하셨죠. 네. 러시아에서 그죠. 그거 열어라라고 해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네. 테러보다 중요하다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이 그렇다. 네, 발언을 자기의 하신 생각은. 거죠. 왜냐하면 텔레그램이 이제 국가 공권력에 의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열어라라고 했을 때 데이터들이 네. 열게 되면 네. 뭐 실제로 열 수도 없겠지만 만약에 중간에 오고 가는 데이터들이 열게 되면 네. 테러를 어떻게 막을 수 있겠지만 개인의 사생활은 침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보다 프라이버시가 더 중요하다라는 논조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상금 20만 달러를 놓고 해킹 대회. 해킹 대회도 한번 했었어요. 근데 아직까지 뚫은 사람이 없거든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이 정도인데 대표도 마음이 이런 마인드를 갖고 있어.
그럼 앞으로도 안 열리겠다는 앞으로도 뜻이네요. 쭉 안 열린다는 얘기죠. 근데 좀 걱정이 되는 게 네. 텔레그램에서 9월에 채널이라는 서비스를 오픈을 했어요. 네네. 이게 뭐냐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이제 보안이 강화된 그 얘네 시스템 안에서 사진이나 영상 같은 거 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그러니까 아, 일종의 트위터죠. 아니 카카오 그룹 같은 건데 네. 익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IS가 그 자기네들 선전을 하는데 이걸로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보라도 오픈을 해야 하는데 싫은데 이렇게 된 거죠. 이게 그래서 아망드는 이걸 발전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완전 발전이라고 이런 태도를 생각하는 생각하는 거죠. 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긍정 씨는? 그러니까 저는 이거를 사실 저도 이거 뉴스를 보고 되게 생각이 많았는데 네. 예. 그 핵심은 그거잖아요. 대표 개발자가 네네. 그 테러를 방지하거나 범죄를 방지하는 목적도 중요하지만 네. 그거보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음. 발언을 했다는 게 결국 텔레그램의 공식 입장을 표명한 거나 다름이 없고 그렇겠죠. 그렇죠. 그게 아망드는 발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실 저도 발전이라고 생각은 해요. 그거는 긍정이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저는 조금 반대되는 의견이라. 역시 보수적이야. 역시 보수적이야. 뭐 인권이랑 프라이버시랑 동일선상에 놓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개인적으로는. 네네. 그래서 범죄자의 인권은 존중해 줘야 되는데 네네. 범죄자의 프라이버시까지 모두 다 커버해 주긴 힘들다. 근데 문제는 이 개발자 그 대표 개발자의 말의 맥락에서는 그러니까 그 범죄자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프라이버시까지 다 열어줘야 된다라는 그렇죠. 걸 반대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이게 프라이버시 보호가 그 지금 뭐 범죄자의 인권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네네. 그냥 개인이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 중에 하나잖아요. 프라이버시 네. 보호가. 근데 지금 이걸 만약에 테러를 막기 위해서 이걸 정보를 공개한다. 그러면 사소한 이유로도 점점 더 공개를 요청을 할 거고 뭐 벼룩 잡으려고 초과 상금 다 채우는 것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또 드는 생각은 만약에 이 상황에서 네. 공개를 했어요. 네. 물론 공개도 불가능하지만 그렇죠. 서버도 다 암호화돼 있어 공개도 불가능하지만 네. 어떤 걸 해서 이제 풀게 되었어. 네. 그러면 테러리스트들은 그냥 다른 수단을 찾아가면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냥 카카오톡을 제공하는 보안 네. 채팅을 이용하면 돼. 그렇죠. 얘네들은. 근데 프라이버시는 이미 다 공개가 된 거지. 음.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넌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음. 때문에 메신저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회사도 이런 문의 전화가 많이 와요. 네네. 카카오톡 같은 거 만들고 싶은데 얼마 정도 되나요? 네, 이런 전화가 되게 많이 오는데 네.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가장 가져야 되는 게 이게 사람들이 대화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프라이버시가 중요하다. 다른 사업자들도 이런 마인드를 좀 가져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안 가질 겁니다. 우리나라 사업자들은 안 가질 거예요. 우리나라에선 다 밝히잖아. 그 일단 뭐 그 전에 이제 한 가지 확실하게 하고 싶은 거는 그 IS의 테러든 사실 뭐 저는 반대로 그래서 프랑스가 보복을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걸로 인해 죽어간 민간인들이든 어쨌든 그런 사고가 세계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에 대해서는 차가발전 전체는 되게 지난번에 말했던 것처럼 이 지금 웃으면서 얘기하고 있지만은 되게 통탄스러운 마음을 금치 못한다는 거를 공표를 뭐 지금 전달하고요. 지금 아망드가 말한 걸 토대로 그러니까 너무 가볍게 얘기하는 것 같이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프라이버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일 무서워하던 게 그 왜 혹시 이퀄리브리엄 영화 보셨어요? 네. 그리고 또 뭐 있지? 그런 류의 그 빅브라더를 굉장히 표시하는 많죠. 네. 영화들이 되게 많아요. V4 벤데타도 포함이 될 거고. 그러니까 결론은 미래의 어느 사회에서는 그 중앙 정부가 사람들을 모두 다 통제하고 있을 것이다. 예. 라는 영화들과 판타지들이 있는데 저는 그게 너무 두렵거든요. 근데 실제 지금 이번에 IS 테러 났을 때 그런 얘기들을 그러니까 이거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걸 너무 쉽게 하는 사람들이 인터넷상에 되게 많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카카오톡을 쓰고 있던 우리나라 뭐 IS 관계자, 지지자들을 뭐 밝혔다라고 잡혔잖아요, 심지어는. 네. 그런 거를 보고 되게 이게 머지않아서 이루어질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도 아직까지는 프라이버시가 더 우선시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방금 아망드가 말한 게 핵심이잖아요. 사실 테러리스트들은 그냥 다른 도구를 넘어가면 돼요. 찾아 따라하면 되죠. 뭐 이걸 지금 테러범을 옹호하고 이런 게 그런 아니라 건 아니죠. 네. 테러는 그리고 없어져야 합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그 인편으로 전달한다는 소문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걸 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비둘기 잡아야 돼. 날아다니는 거. 전소구를 잡아야 된다니까. 부엉이 잡아가지고. 아무튼 제가 이번에 준비한 이발소는 텔레그램의 대표 그 파벨 드로프가 이제 자신의 견해를 밝혔는데 그 내용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테러리즘보다
좀 중요하다. 사실 이런 식으로 밝혔다. 요즘 같은 시국에 한 회사의 중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이 그리고 이 회사가 또 글로벌 기업인데 그걸 맡고 있는 사람이 표방하기엔 되게 힘든 발언일 텐데도 어떻게 보면 좀 용기를 내서 말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네요. 그냥 네. 그냥 말한 것 같은데. 그냥 용기 안 낸 것 같아요. 저분 약간 똘끼 있어. 아 그렇지 예전부터. 근데 내가 포장해주고 있잖아 지금 이번 2주의 발전으로. 뭐 아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지 뭐 한국어도 모를 텐데. 네. 네. 여러분 텔레그램 씁시다. 카카오톡은 이러면 안 됩니다. 2주의 발전은 여기까지인가요? 네, 끝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세 가지 발전을 수고하셨습니다. 들고 왔는데 저는 그 삼성페이의 발전을 얘기를 했었고 예. 긍정 씨가 인스타그램의 API 변경 예. 그리고 아망드 씨가 테러리즘과 개인 프라이버시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을 말할 기회를 갖고 와주셨습니다. 네. 우리는 다음 주에 또 즐거운 발전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목요일 날 자가 발전으로 만날 겁니다. 그렇지. 근데 안녕히 계세요. 날 힘들게 하네 이 친구들.